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상고 내신 담당 설명하게 된 김하연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떨려가지고 맨날 학생들만 보다가 어머님들 보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제 목차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신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이상고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중간고사가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김하연이고요. 10년차 국어 이제 고등학생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 국어 교육을 전공했고 전문화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등단이나 수지 지역 이런 이제 학군지에서 계속해서 고등학생들 국어만 꾸준하게 이제 담당을 했었던 이제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수강을 했었던 80% 이상의 수강생들이 모두 성적 향상이라는 아주 이제 뜻깊은 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입 컨설팅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제 물론 학생들한테 이제 대입과 관련해서 맞춤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수업은 일단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다니지만 수업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좀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재미없으면 그냥 자고 졸고 아니면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는 좀 즐거운 수업을 지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조금 언니, 누나 뭐 그 나이는 아니지만 언니나 누나처럼 조금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랑 좀 이것저것 1대1로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나누면서 좀 친화적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빠르고 반복된 복습을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또 한 번 그 범위를 흐른다고 해서 절대로 학생들이 100%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여러 번 반복된 복습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고르는 시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내신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문학에 대한 개념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학 개념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음보가 이제 뭔지 중학생 때는 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이 작품은 4음보야, 이 작품은 3음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선택지 적용을 하는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사실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래서 음보가 뭔지부터 이제 알고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음보는 음의 걸음이라는 이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몇 번 끊어 읽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유형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런 개념어만 완벽하게 숙지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응용 적용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법 기초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상고등학교는 이따 시험 문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이상고등학교는 사실 중등 문법부터 고3 문법까지 총 범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좀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야 하는 물론이고 여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런 이제 문제풀이 방식에도 조금 이제 습관처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학교 중에 하나고요. 요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외부 지문 출제율이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4지문에서 5지문 정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는 1지문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고의 지난 이제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은 요번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교에서도 좀 개정된 교과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해야 될지 좀 간을 봤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작품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 분석을 해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무슨 A라는 작품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기와 선택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상고등학교는 A, 예를 들면 A라는 작품을 이제 봤을 때 이 A라는 작품을 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 또는 나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중학교 때는 내가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암기를 잘하면 A가 나왔는데 90점이 나왔는데 100점이 나왔는데 하지만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나는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70점이 나왔어요. 80점이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은데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잘 맞추고 이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문학 개념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출제가 됐었던 1학기 중간고사, 이상고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1번 문제를 보시면 가와나라는 지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형상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가 뭐니?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가에는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이제 전개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상이 뭘까? 부터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상이 뭐야? 그러면 시에서 느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은 일단 시상부터 몰라요. 시상이 뭐지? 이거 다 모르는 단어인데? 그러면서 찍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음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도 같은 것들, 또 은유를 형성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서술어 뒤에 목적어를 위치시킨다? 학생들은요, 서술어도 모르고 목적어도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위치시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미라는 단어,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좀 문학 개념어에서 중시하는 그런 용어들이고요. 또 이제 문제를 또 내려가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 서술한다.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서술자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어? 라는 거를 이제 묻고 있는데요. 이야기 안에 있는지 이야기 밖에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내면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는지 등등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 중에 하나였던 11번 문제인데요. 보기를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대로 보기가 굉장히 길고 내용이 선택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문제도 너무 길고 선택지도 너무 길고 보기도 너무 기니까 일단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학 개념화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문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좀 문법 문제가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당연히 뭐야 이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경음화라는 단어, 된소리 되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단어 또는 이제 자음군 단순화라는 단어는 된소리 되기? 예를 들면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단. 예를 들면 먹다라고 발음을 하거나 품고라고
라고 발음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거를 이제 된소리 되기라고 경음하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영역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예를 들면 헛고닥 있잖아요. 헛고닥. 닭의 이제 받침이 리을 기억인데 우리가 얘를 닭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닭이라고 발음하는 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제 발음과 관련된 것들을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많은 작품 경험에서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킬러 문제였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은 질문이고 학교에서 공지 또한 되지 않았었던 외부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배운 위의 작품과 배우지 않은 고기의 작품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은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당황스러울 거고 선택지를 봤더니 유랑민, 시적 허용, 토속적 시형 이런 식의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학 개념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유랑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유랑민이 뭐지? 시적 허용? 어디서 들은 것은 같은데 뭐였지? 그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다가 틀려버리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기와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하다라는 구성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이상분은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문학 개념어를 중시한다. 문학 개념어를 중시함과 동시에 이제 다른 작품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학이 어려운 학교입니다. 네, 문학이 어려운 학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법이 엄청 쉽게 나오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학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하게 출제가 될 확률이 조금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법이라거나 또는 한글 맞춤법과 같은 무슨 법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규정을 토대로 수능식 정석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 유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보기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보기들을 어디서 많이 접해봐야 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독 시인은 시인의 관점으로 보네. 여기 도서관은 지민은 유미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 판단을 해야 되네. 또 세 번째로 서사관례의 형상화 방법, 서사관례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기들을 접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상고 시험 출제 유형입니다. 네. 시험 출제 유형까지 발표를 마쳤고요. 이후의 발표를 이어가기 이전에 유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끝나고? 네,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이제 스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저희 시험 범위였던 산속에서라는 지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업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장 파란색으로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유시와 서정시라고 갈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유시는 뭔지 서정시는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시와 반대되는 시는 뭐야? 정해진 형식이 있는 정형시구나. 서정시와 반대되는 시는 뭐야? 서사를 담고 있는 시구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 자유시와 서정시가 뭔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사색적이다, 성찰적이다, 고백적이다. 학생들은요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사색. 일단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성찰, 니네가 오늘 한 거 있잖아. 그 떡볶이 먹지 말걸. 자, 고백.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고백이야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주제와 이제 여기 특징들 같은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치법, 당연히 이제 도치법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고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도치법의 원리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도치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문장의 순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사하는 문장은 무슨 어에서 시작해서 무슨 어로 끝나는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시작으로 서술어로 끝맺는 문장을 사용하는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서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걸 도치법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고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굉장히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개념어를 중시하는 학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어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스텝을 짜 놓았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야 초성 퀴즈 할 거니까 빨리 꺼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나눠주는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빛의 상징 의미들을 이렇게 초성에다가 맞춰 나가면서 학생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초성이 없어도 그러면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이제 스텝을 이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저희가 이제 학원 이제 시스템상 주에 2번 수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중에 오는 클리닉이 있고요. 주말에 오는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와서 어떤 걸 검사받냐면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에 대한 기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보통 15문제에서 50문제 사이로 학생들이 객관식 또는 서답형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여기가 제 클리닉 강의실인데 제가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옆에 이제 학생 앉혀놓고 이거는 왜 이렇게 풀었어? 이거는 왜 그렇게 판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질의응답이 좀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과외식의 수업이 클리닉 때 진행이 되고요. 주말에는 이제 기출문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OX를 통해서 선택지를 점검하는데 사실 객관식을 풀 때는 어느 정도 감으로 푸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5개 중에 절대 아닌 거 한 3개 이제 제외하고 2개 중에 고민하다가 오케이 5번이겠지 하다가 맞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OX로 만들어 놓으면은 학생들이 O 또는 X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찍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선택지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가면서 앞에도 O고 뒤에도 O고 세 번째도 O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매주 추가 과제 아마 이제 내신을 여기서 들었던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아마 요거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나눠주는 추가 과제장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갖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동안 고등학생들만 가르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자료들을 통합해서 이제 나올 것 같은 문제 유형들을 좀 추려서 이렇게 이제 추가 과제장을 배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아마 이제 성적표 받으시는 이제 학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시험 직전에 이제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학생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그래프화 시켜서 이제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얀이는 이제 시 영역이 좀 부족하네, 까마귀는 이제 소설 부분이 좀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화돼서 이제 성적표가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학원에서 또 제가 진행했던 내신 수업에서는요 많은 유형들이 적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나눠줬었던 추가 과제장 문제인데요. 나이더 시인에 대한 보기를 학생들이 이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이더 시인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넘어가 주시면 추가 과제장 문제에서 나왔던
나왔던 다양한 표현 기법 같은 것들이 이미 학생들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심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미 공부를 했고 불빛은 시각적 심상이야 이런 것들을 공부한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23문제 중에 선택지랑 유형이 총 13문제가 적중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저희 학원 재원생 중에 이제 3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고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53명의 학생 중에 17명의 학생들이 이제 1등급 이제 성적을 받았고요. 2등급 이상은 95%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값으로 이제 저 1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또 이제 학생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10년차 교육 전공자로서 학생을 믿는다는 거를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학생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지만은 않더라고요. 흔들리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도, 과제, 테스트 결과, 과제 결과를 모두 다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과제는 A인지 B인지 F인지 시험 점수는 뭐 30문제 중에 17문제를 맞췄다, 23문제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진도가 나갔고 숙제는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또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내용을 항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완벽한 수업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여기에 공짜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돈을 내고 다니고 있고 어쨌든 돈을 내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다니고 있는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업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자 그거를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약속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보시면 교재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따가 자유롭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사용했었던 이런 프린트물도 자유롭게 봐주시면 되고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교재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시면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있어서 1등급하고 네. 이게 올해 저희부터 바뀐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2005년도와 가이드 이거 수천 기말고사 정도. 네 맞아요. 이번 중간고사 결과입니다. 네. 1등급 들어온 거. 네네네네. 1등급이 몇 점이에요? 1등급이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는 92점이 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2점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1등급 기준에 들어가는데 다만 기말고사랑 수행평가까지 모두 합산해서 최종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는 조금 더 문학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상호가 지금까지 보였었던 행보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외부 지문이 한 지문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외부 지문이 보통 이제 5지문 정도는 출제가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개만 출제가 된 걸로 봐서는 아마 이번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조금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기말고사에서 조금 등급을 가르려고 하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해주시면. 이번에 시험 기말고사가 선생님이 평가해 주시기로는 한 중상 정도라고 네네. 제가 봤는데 또 어느